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해 7월 광역기초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어느덧 10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들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함과 동시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12대 목포시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장과 함께합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장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예. 벌써 10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예.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쉴 틈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올해의 봄은 12대 의회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봄이라 그래서 그런지 길가다 피어있는 꽃이나 나무들을 보면 괜히 더 설레고 그럽니다. 네. 그동안 저와 동료들은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목포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참으로 보람차고 뿌듯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목포시는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두 시민 여러분의 삶과 목포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네. 목포가 희망찬 미래로 가는 길이 어긋나지 않도록 의회가 최선을 다해 바르게 이끌겠습니다. 관광과 청년, 원도심 활성화 등 시의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연구단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활동들을 해오고 있나요? 예, 사실 최근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연구단체 활동 자체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코로나 이전까지는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해왔었고요. 2020년도 마중물이라는 연구단체가 있었습니다. 네. 도시재생사업 성공 방안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연구단체인데요. 목포시의 1897 건맥협동조합 같이 정말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만한 우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포를 더 좋게 바꿀까? 연구단체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연구단체가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동료원들을 독려하고 더 나은 활동을 시민 여러분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연구단체 활동으로 보다 더 목포를 좋게 가꾸기 위해서 의장으로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시민 행복을 실현하려면 시민들을 대변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12대 의회 들어서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좀 삶과 밀접한 조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최근에 제정된 조례를 몇 가지만 소개드리자면 네. 목포시 2기 아동 청소년 심리적 예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과 심리적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가운데 심리적인 이익에 처한 아동, 청소년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네. 전문 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인이나 기관단체에 아이들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랑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개인형 이동장치, 영어로 PM이라고 하는데요. 이 PM은 무분별한 방치가 화제로 떠오른 지가 좀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길을 가다 보면 PM이 인도를 가로막고 있거나 막 넘어져 있고 이게 정말 보기도 안 좋고 네. 위험하기도 하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조례는 기존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고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한 것입니다. 예,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도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자랑 지역 주민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참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조례로 주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한 시설이나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미리 고지하고 사업자나 시 집행부랑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불편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개해드린 조례에도 목포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좋은 조례가 참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더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아쉽습니다.
네, 굉장히 삶과 밀접한 조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한 목포시가 당면한 현안들 굉장히 굵직한 게 많잖아요. 예. 가장 먼저 인구 감소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목포 인구도 22만이 무너진 지 오래고요. 또 기업들도 점점 사라져 가다 보니까 예.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예.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의회는 기업 유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인구 증가 및 청년이 찾는 큰 목표를 위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에 전달하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연령 상한을 확대해 보다 많은 이들이 청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과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목포시에는 집행부와 발을 맞춰 청년과 목포의 미래를 지키는 의정 활동으로 충실히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민들의 오랜 수건인 바로 의대 설립이잖아요. 네. 의대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의사협회나 또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주장하고 건의하는 등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동안 어떤 실질적인 활동들을 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목포시는 2002년에 이미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부지를 마련하여 현재까지도 개발을 미루고 있는 등 의과대학 유치 의지가 강한 곳입니다. 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2019년에 교육부에서 실시한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 영역 결과 그 타당성과 경제성을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유치를 위해 그동안 목포대학의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수차례 관계기관에 전달한 등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었습니다. 네. 올해 1월 13일에는 저와 의대 유치 특위위원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지방 공공의료 인력 안정적 확충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는 의대특위에서 목포역 일대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캠페인 활동을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네. 의대 유치를 위해 지역민의 염원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추운 날씨에 캠페인을 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던 것은 시민들께서 의대 유치에 관심도 많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의대 유치를 꼭 이루어야 할 이유를 그날 캠페인에서 하나 더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전남 소남권은 우리나라에서 유인도서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네. 목포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많이 등장하는 기사 중에 하나가 섬지기에서 환자를 긴급 위송했다는 기사인데요. 네. 저는 이런 기사를 접할 때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섬 지역이라서 긴급 이송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악천후 같은 안 좋은 기상이면 이송에 참여하는 해경이나 소방 관계자들의 목숨도 위험합니다. 그런 여건에서도 긴급 이송을 했는데 지역 의료 시설에 미비해서 그분들이 잘못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혹자는 30년째 똑같은 소리만 반복한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큼은 이 지역에 의대가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의회는 이러한 열악한 지역의 상황을 최대한 널리 알리는 데 집중하고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의문을 전달하거나 또 토론회 참석을 통해서 목포 의대 유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등 의대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또 시내버스 운행 중단 문제도 꽤 오랫동안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남겼는데요. 다시 운행되고 있지만 언제 다시 멈춰설지 몰라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좀 불안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우스갯소리로 시내버스 운행 여부는 도시가스에서 결정하고 있다라는 소리도 나오는데 앞으로 후속 대책은 어떻게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뭐 목포 관광을 위해서나 시민 편익을 위해서나 시내버스 노선은 새롭게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합리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노선 체계
확립은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22년 10월 목포시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요,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및 중공영제 실행 방안 용역 발주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당시에는 노선별 구체적 평가가 없었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일부 노선을 분류와 조정에 그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심도 있는 용역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시내버스 노선은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가장 최우선적으로 시민의 보편타당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나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목포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것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현안도 살펴보면요. 무한반도 통합도 오래전부터 번번이 무산이 됐죠. 예. 박 시장은 올해를 무한반도 통합 기반을 다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고요. 예. 또 단계적으로 신안과의 통합부터 논의하고 있는데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돼야 할 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행정구역 통합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서로 다른 두 지역은 지리적 거리와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오랫동안 다른 행정구역으로 살아온 긴 시간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포와 신안 더 나아가 무한반도 통합은 전남 소남권 주민의 정말 오래된 바람입니다. 결코 의지만 가지고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많은 사람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자초되고 있습니다. 무한반도 통합은 지난날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 일치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충분하게 시간을 들여서 소통해야 합니다. 네. 예. 행정통합은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당장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입니다. 기성세대가 자라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환경입니다. 네. 통합이 가져다 줄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민들과 소통하며 미래를 위해서 개인보다는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좀 추구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또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이슈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목포를 주 무대로 열린다는 건데요.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지역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장애인체전이 목포에서 개최되는 것은 큰 영광이자 소중한 기회입니다. 네. 이번 양대체전을 위해 목포시는 체육 인프라를 새롭게 건립하고 정비했습니다. 전국에서 참가한 우수한 선수단은 목포의 체육 문화와 인프라에서 경기를 치르며 우리나라의 체육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릴 것입니다. 예, 양대체전 개최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목포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체육도시로 자리매김할 거라는 점입니다. 네. 지금도 국제축구센터나 클라이밍 센터, 목포의 대표 체육시설은 큰 규모의 대회나 전지훈련으로 연중 북적거립니다. 주 경기장을 비롯하여 이번 대회를 위해 새롭게 정비한 목포의 체육 인프라는 목포가 대회 개최하기에 좋은, 훈련하기에 좋은 곳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 규모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목포 시민은 전에 없던 단결력과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 스스로가 목포의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효과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전국체전 개최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사실상 선수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관련 인프라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대회 기간 동안 많은 인원이 방문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네. 지역에 있는 호텔, 또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시설을 추가로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과 관람객 등 많은 사람들이 숙소 또는 경기장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과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공항이나 기차역 등에서
대회장까지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기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 시설이나 이송체계도 빈틈없이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요. 네. 또 안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안전관리 매뉴얼 점검부터 현장 확인까지 관련 부서가 경찰, 소방과 연계하여 대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시설 개선이나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업시설 쪽에서는 업주들의 이해와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지역 발전을 이루는데 시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목포에 굵직한 현안들이 쌓여 있지만 지난달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는 의원들의 참여도 저조했고요. 또 굵직한 현안보다는 동떨어진 사안을 다룬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노력할 계획이신가요? 우리 먼저 목포시가 타 시, 군의회에 비해 시정질문 참여도가 낮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10년 11명, 또 21년 10명, 22년도에도 10명으로 최근 3년간 목포시의회는 총 31명이 시정질문에 참여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순천은 30명, 여수는 49명, 또 광양은 26명으로 목포시의회는 전남 타 시군 의회에 비해 조금 웃돌거나 평균적인 참여 의도를 보여왔습니다. 여수시의회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25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집행부와 갈등이 있었던 특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에도 그렇고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회기 특성상 시정 질문이 정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임시회에서는 시정 질문 참여도가 더 낮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초선부터 다선 의원까지 시정 현안에 폭넓게 관심을 가지고 지역구 민원 해결부터 목포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큰 차원에서 생각하며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동료 의원이 목포 시민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는 사이다 같은 시정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독려하겠습니다. 시정 질문뿐만 아니라 시의원으로서 목포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은 일이라도 하겠다라는 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12대 전반기 목포시 의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궁금합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정이 시민 행복이라는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북극성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같은 길을 달리는 동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입법활동,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시민에게 부여받는 의회 고유 권한을 한치의 어긋남 없이 수행하며 런닝매트 역할을 다할 때 집행부도 자기 소문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12대 전반기 의회에서는 목포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목포 이상이 더 높아지도록 주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목포 시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선택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뿌듯하고 소중한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와 12대 의원들은 시민 여러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마음의 무게를 소중하게 여기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최선 그리고 노력을 넘어서 시민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대의정치의 주인공은 시민 여러분입니다. 목포시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목포 시민 여러분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12대 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장 만나봤습니다.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보다 더 촘촘한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목포 발전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